일본 열도 전역에서 쌀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29억 그릇 분량의 쌀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마트의 진열대는 텅텅 비었고 쌀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일본 시민들의 표정엔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예견된 붕괴라며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놀랍게도 한 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인공지능과 스마트팜, 정밀농업으로 무장한 농업 강국 한국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일본의 쌀 쇼크, 그리고 그 속에서 빛난 한국 농업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식량 경제학을 가르치는 존 마르코스입니다. 25년 넘게 세계 각국의 식량 문제를 연구해 왔지만 최근 일본에서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쿄 시내 대형마트를 찾았을 때였어요. 쌀을 진열하는 선반이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주부들은 빈 선반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 하나도 없어요. 마트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본 뉴스에서는 일본 전역에 29억 그릇 분량의 쌀이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사카의 한 마트를 찾았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 있었어요.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100m 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 쌀을 사기 위해서였죠. 마트가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들어가려 했고 몇몇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겨우 1kg짜리 쌀 포대를 들고 나오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손자에게 줄 밥이 없어서 왔어요. 가격이 일주일 전보다 2배나 올랐네요. 일본의 쌀 가격은 불과 2주 만에 2배로 치솟았습니다. 수입산 쌀도 동이 났고 정부의 비축미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일본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토의 한 식당에 들렀을 때는 메뉴판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쌀 부족으로 일부 메뉴 판매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죠. 돈부리, 오니기리, 심지어 스시마저 제한적으로만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SNS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이는 쌀 한 포대를 사기 위해 3시간을 기다렸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쌀 대신 밀가루로 밥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쌀을 주식으로 삼아온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도쿄의 골목을 걸으며 식당들을 둘러보았지만 문을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열려있는 곳도 메뉴가 제한적이었죠. 일본의 식문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 식량 안보 국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원래는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러 왔지만 상황이 달라졌어요. 포럼이 열리는 호텔 로비는 여느 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들은 일본의 식량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발표를 준비하며 급히 일본의 농업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의 농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건 단순한 수급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붕괴 직전입니다. 스크린에 일본 농업 관련 데이터를 띄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 농지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농업 기술의 낙후성이 모든 지표에서 드러났어요. 놀라운 것은 일본이 첨단 기술 강국임에도 농업 분야에서는 거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빅데이터, AI 기술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어요. 제 발표 이후 일본 농림수산성의 관료가 해명을 시도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답변은 대부분 관행적인 것이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일본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농업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촌 고령화, 관료주의,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문화가 결합된 결과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최첨단 로봇과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자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기술은 갖추지 못했다니요. 포럼의 첫날이 끝나갈 무렵 회의장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식량 위기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죠.
저녁 리셉션에서 만난 여러 전문가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위기가 곧 한국과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는데 며칠이 더 필요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와 도쿄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 위기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고민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쌀이 사라진 나라, 일본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포럼 둘째 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발표 일정표에는 없었지만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어요. 바로 한국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한 스마트팜 혁신 사례 발표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몇 가지 키워드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는 시작부터 흥미로웠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작물 생육 예측, IoT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수직 농장 등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사례들이 소개되었어요. 한국은 AI 기반의 생육 예측, 자율 드론 수확 시스템을 통해 연중 무휴 농사를 운영합니다. 한국 쌀은 파종부터 수확,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죠. 발표자의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한국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실제로 운영 중인 시스템인가요? 제 질문에 한국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완전히 작동 중인 시스템입니다. 한국 쌀은 우리 기술로 수확량을 40%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죠. 그 말을 들은 저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고 한국 대표단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농업 기술에 투자해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이죠. 한국 부스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식량 위기가 화두가 된 포럼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나라가 바로 이웃 한국이라는 사실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한국 농업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한국 대표는 흔쾌히 초청을 제안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즉시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철학의 차이예요. 한국은 기술로 미래를 준비했지만 일본은 전통에 안주했어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바다 건너 한국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목적지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스마트 농업혁신센터였습니다. 2시간여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촌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센터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벽면 가득한 디지털 패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화면들, 그리고 무엇보다 세련된 통제실이 인상적이었죠. 이건 농장이 아니라 우주선 관제센터 같군요. 센터장인 박지훈 박사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모든 농지에 IoT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토양 상태, 작물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농업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죠. 눈을 반짝이며 화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제 관심을 끈 것은 드론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대형 화면에는 논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의 실시간 영상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드론이 논 위를 정교하게 날아다니며 작물 상태를 점검하고 일부는 농약을 정밀하게 살포하고 있었어요. 다른 한편에서는 자율주행 트랙터가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22세기의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수확 시스템을 보러 갔어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은 쌀을 수확하고 건조시키고 선별하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기술로 인력 비용을 80% 절감했고 품질은 30% 향상됐습니다. 박 센터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고온 저수분 보관 창고였어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쌀의 신선도를 장기간 보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있었다면 일본의 쌀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포장 시스템과 무인 유통 트럭까지 확인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쌀이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단계가 디지털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동시에 일었어요. 내가 본 농업 중 가장 진보된 형태입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첨단 기술이 숨쉬고 있었어요. 한국 농업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농업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일주일 후 다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농업 지역인 니가타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첨단 농업과 일본의 전통 농업을 직접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도착해서 본 풍경은 한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전히 수작업에 의존하는 농부들, 노후된 농기계, 그리고 무엇보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눈에 띄었어요. 현지 농협을 방문해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업에 관심이 없어요. 정부 지원은 있지만 서류 작업이 너무 복잡해서 실제로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60대로 보이는 담당자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디지털 기술 도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부에서 몇 번 교육을 했지만 대부분 농부들이 나이가 많아 적응하기 어려워해요. 그냥 전통적인 방식이 편하다고들 하시죠. 이어서 도쿄로 돌아와 일본 농림수산성을 방문했습니다. 중심가의 웅장한 건물 안에서 중견 관료와 면담할 기회를 얻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노쇠한 관리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일본 농업 정책은 전통을 중시합니다. 물론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료의 설명은 정형화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혁신 계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은 이미 AI와 IoT로 농업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결국 돌아온 답변은 모호했어요. 연구 중입니다. 곧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현지 신문사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아침 신문에는 왜 우리는 한국처럼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려 있었어요. 일본 언론도 이미 한국의 농업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사고방식의 문제군요. 일본은 기술력이 있지만 그것을 농업에 적용하는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날 밤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으며 일본의 쌀 부족 사태가 단순한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시스템적 문제였어요. 반면 한국은 유사한 위기에 대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일본에 머무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의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보였어요. 대부분 일반 여행객처럼 보였지만 대화를 엿들어 보니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코리아 푸드 투어는 처음인데 쌀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아요? 한 중년 여성이 여행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녀에게 다가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여행 가시나 봐요?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가요? 네, 쌀을 사러 가요. SNS에서 봤는데 한국 쌀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도쿄의 한 여행사를 방문했을 때 코리아 푸드 투어라는 이름의 패키지 상품이 전면에 광고되고 있었습니다. 김치, 고추장, 쌀 쇼핑을 주요 코스로 내세운 이 상품은 출시 일주일 만에 3개월치 예약이 완료되었다고 해요. 이런 여행 상품은 처음 만들어 보았어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원래는 한국의 문화체험이 주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식품 쇼핑 투어가 되었네요. 여행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근처의 한인 마트 앞에도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현지 일본인들이 한국 식품을 찾아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이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나리타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에는 빈 캐리어를 가져가는 일본인 승객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죠. 한국에서 식품을 사오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면세점에 일본인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모두 한국쌀을 사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제한 수량이라 한 사람당 몇 봉지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본 기자는 이제는 쌀도 한국에서 쇼핑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음식의 근간인 쌀을 이웃 나라에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 1위가 화장품에서 쌀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0%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어요. 인천공항 면세점 담당자의 인터뷰가 일본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식량이 관광 상품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본의 식량 안보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국에서 쇼핑을 마친 일본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캐리어는 한국 쌀과 식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맛도 포장도 품질도 전부 다르네요. 적어도 한 달은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최소한 당분간은 식탁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보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일본 가정의 식량 안보를 위한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경제 대국이 자국민의 밥상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식량 불안정 사태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상황과 한국의 해결책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일본의 식량 불안정 사태가 2달째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이 한국의 농업 기술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BBC, CNN, 르몽드 등 세계적인 언론사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농업 기술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한국의 데이터 기반 농업이 아시아의 식량 안보를 지키고 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농지가 적은 국가들의 대안으로 한국의 모델을 제시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후 MIT 식량기술연구소에 K농업 케이스 스터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더 많은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은 땅이 작지만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합니다. 농업의 미래는 광활한 농지가 아니라 정밀한 데이터에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유럽 식량안보협의회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20여 개국의 전문가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독일의 농업 전문가 한스 밀러 교수는 한국의 모델은 유럽에도 적용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영국의 정책 담당자는 어떻게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식량 강국으로 알려진 미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식량 자급률을 높이면서도 환경 영향은 줄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한 농업의 모델입니다.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터뷰는 전 세계 35개국에 방송되었고 반응은 뜨거웠어요. 프랑스의 저명한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의 식량 혁명, 작은 땅에서 만들어낸 큰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농업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상세히 다루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농업 기술 기업들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업들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계속해서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제 블로그에 미래 식량 안보의 열쇠는 한국에 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전 세계 식량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하는 한국의 모습은 많은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의 기술은 매우 귀중한 참고 사례가 되었죠. 발표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던 중 한국으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농업 연구소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었어요. 3개월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끄는 국제연구팀과 함께였죠. 연구소의 회의실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화상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정부 관계자, 대학 연구자, 농업 스타트업 대표들이 보였어요. 그들 모두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처럼 정밀한 생산 마이너스 유통 데이터가 있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접속한 농업부 담당자가 감탄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참가자들도 동의를 표했어요. 기후 불안정 시대의 한국 시스템은 교과서 같은 존재입니다. 정확한 예측과 대응,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량 유지.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태국의 한 연구자가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질문은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의 AI 기반 작물 예측 시스템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식량 정책 자문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사례를 상세히 발표했어요. 토양보다 데이터, 경운기보다 인공지능이 미래의 경쟁력입니다. 한국이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 발표 이후 미국 농무부는 K농업 학습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젊은 농업 인재들을 한국에 파견해 기술을 배워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연구실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유럽의 한 다큐멘터리 채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동북아 농업의 대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례를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의 농업 기술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관료주의의 벽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공개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좁은 땅을 기술로 확장했고 위기를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에 포럼 채팅창에는 수많은 질문과 감탄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저널의 일본의 위기, 한국의 해답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농업은 땅이 아니라 기술로 하는 시대입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한국 방문의 마지막 날, 한국의 청년 농부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농사가 아닙니다. 세계 식량 안보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일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농업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 청년 농부들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식량의 시대의 해답은 곡창지대가 아닌 기술지대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